이게 연기가 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팍 하면서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배터리가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 안전에 대한 기준은 좀 더 명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인천 청라 신도시에서 이렇게 전기차 화재가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죠. 완전히 전소가 돼가지고 480세대가 다 피난을 했다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게 연기가 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팍 하면서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전해질이 타면서 연기가 발생하면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연결이 되면은 폭발하면서 이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피난 대피소 같이 이렇게 힘겨워하시고 하는데 이게 이미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된 상황에서 또 불안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전에도 안델공항에서 배터리 영상을 여러 번 찍었긴 했지만도 이번에 이 벤츠 전기차에 이제 중국 CATL의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그 3원계 배터리죠. NCM 배터리. 그래서 811 배터리가 들어갔다는데 이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뭐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벤츠의 이 EQ라는 브랜드는 이제 없어지기로 한 모델이죠. 2021년부터 EQE 모델 EQS 모델이 이 CATL,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배터리 업체이자 중국의 배터리 업체죠. 지금 현재로서는 원인이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나오겠죠. 그렇지만 과연 배터리 설계부터의 결함인지 아니면은 그 뭐 3원계 배터리의 위험성 자체가 높은 건지 아니면 뭐 배터리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벤츠에서도 이거를 걸러내지 못할 정도였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이슈가 지금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EQ 브랜드라 하더라도 EQA, EQB 브랜드는 우리나라 배터리를 쓴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SK온 배터리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내려가 보시면은 보세요. 현대차 아이오닉 5, 제네시스 EGV70 비롯해서 포드라든가 페라리 그리고 벤츠 EQA, EQB 등의 SK온 배터리가 탑재된 미니어처 차량들이 포진한 곳이다. 이게 전시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EQA, EQB 모델은 지금 보시는 바로 요 모델이 되겠는데 이제 준준형 SUV 모델입니다. 요거는 이제 SK온 배터리가 들어갔고 이거 말고 지금 이번에 화재가 난 EQE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CATL 배터리가 지금 들어간 거에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EQE가 좀 주력 제품으로 밀려고 했는데 요게 좀 잘 안 팔리면서 아예 EQ 브랜드를 이제 접는 걸로 벤츠가 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브랜드는 접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좀 판매가 된 애들이 지금 이제 돌아다니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차가 이제 화재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배터리의 위험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배터리가 왜 터질 수도 있는지 뭐 수명과 관련된 거 이런 내용들은 저희 안대공학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루긴 했는데 오늘은 이 CAT의 배터리가 3원계 NMC 혹은 NCM이라고 부르죠. NCM 기반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이 배터리 지식이 많은 분들이 있긴 하지만도 그래도 좀 간단히 다루려고 하면은 이 배터리라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배터리죠. 우리가 이제 인산철 배터리라든가 뭐 3원계니 뭐니 하는 것들 다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그러니까 양극, 음극이죠.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으로 돼 있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 쓰이는 이 소재에 따라서 소재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에 흔히 이제 음극재로서는 보통 뭐 흑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실리콘을 약간 섞어가지고 요 이 구멍 요 구조에다가 리튬이온들이 팍팍팍 박히는 형태로 해서 리튬을 보관했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흘러내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전류를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그다음에 이제 분리막이죠. 이 분리막을 세퍼레이트라고 부르고 이 사이에 이제 전해액으로 되어 있는 유기용매가 있는데 보통 이제 배터리가 이제 폭발하기 전에 이제 연기가 나는 경우는 이 전해액이 막 타면서 연기가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플러스극, 양극에 있는 이 리튬 금속 산화물이 뭘 쓰느냐에 따라서 보통 NCM이라고 하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거 그렇게 이제 3원계로 쓴다라거나 아니면 인산염 같은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배터리의 효율과 안정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리막 자체를 굉장히 얇게 만들면서 훨씬 더 이 많은 용량을 리튬을 많이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을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또 너무 얇게 만들면은 이게 섞이면서 양극과 음극이 이제 딱 이게 연결되면서 폭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 때는 이렇게 이제 감아서 이렇게 하는 구조가 되겠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겉에서 이제 음극으로 되어 있고 분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캐소드 양극으로 된 다음에 감아서 하는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 이 벤츠 EQE 모델 작년에도 있었어요.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이 벤츠 EQE 350 모델인데 지금 저렇게 이제 화재가 막 심하게 나는 거 보이시죠? 배터리 화재가 이제
잘 끄기 힘든 이유 같은 것들은 제가 오리지널 영상에서 따로 다뤘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플로리다 지역이니까 습도도 높고 온도도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최근에 이 우리나라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버티기가 힘들었던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더워도 이런 더운 환경에서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이거를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게 완성차 제조업체 그리고 배터리 설계의 핵심이 되고 기술력이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충전 중이지도 않았는데 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좀 이슈가 되는 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NCM 혹은 NMC라고 하죠. 코발트, 망가니즈, 니켈. 그러니까 니켈이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인산염이라고 하는 거는 요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 삼원계 NMC 혹은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를 그렇게 쓰는데 기본적으로 특징이 요거를 많이 쓰는 이유가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더 많이 에너지를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전기차로 치면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에 비용이 조금 더 이제 비싸죠. 이 인산염 배터리에 비해서 LFP에 비해서는 좀 더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대체로 좀 안정적인 성능을 갖고 있는데, 요거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도 이 니켈 함량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도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인산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삼원계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게 있지만 재활용하기가 힘들고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 인산염 LFP 배터리를 막 이제 공급을 함으로써 비용을 낮춰서 이제 시장을 진입을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장단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 화재가 발생한 거는 바로 이 NMC 배터리, 그래서 중국 기업인 CATL에서 만든 배터리가 벤츠에 탑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논문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배터리 관련 논문들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는데, NMC뿐만 아니라 LFP 뭐 다양한 것들의 이제 그 장단점을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논문들이 있어요. NCA도 있죠. 특히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NMC보다는 안정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NMC가 이렇게 낮다고 해서 NMC 쓰면 안 돼 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화재의 원인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화재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는 경우예요. 그럼 대체 왜 연결이 되느냐?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이렇게 리튬 음극에서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점점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건데, 흔히 이제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하다 보면 이제 충전을 너무 과하게 했을 경우, 과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 리튬 이온의 농도가 좀 균형이 좀 안 맞아져요. 그러면은 리튬 이온의 이 음극 요 표면 부분 있죠. 요 표면 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특정 부분, 이 불균형하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제 이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덴드라이트가 이게 형성이 되면은 요 사이에 있는 이 전해질이 분해가 되면서 정기적인 단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전해액이 분해가 되면은 이제 가스가 또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가스가 발생하면은 똑같은 부피 안에 이 가스가 차니까 압력이 막 이렇게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덴드라이트가 쭉 자라갖고 지금 이 분리막 있죠, 세퍼레이터. 요거를 막으로 해놨는데 요거를 뚫고 지나가서 양극화가 부악 연결되면은 이 정기적인 단락이 발생하면서 배터리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충전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너무 과하게 충전되지 않도록 관리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전해질도 이제 덴드라이트가 잘 형성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제어를 잘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연구되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덴드라이트 관련해서 이 NMC, NCM 배터리 관련한 이 비율에 따라서도 그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이 리뷰 논문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NCM 배터리의 이 전압이나 온도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보이냐를 이제 한번 정리해 본 게 있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이제 그 세이프한 에어리아, 볼티지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나는 순간에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볼티지는 한 요 정도로 유지가 돼야 되고, 온도도 이 사이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이 분리막을 이제 깎아내면서 이제 멜트다운이 된다라거나 뭐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거기다가 또 쭉 내려가시면은 이 NCM 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인데, 요게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어티 2014년도에 만들어졌던 도면입니다. NMC 배터리 811, 622, 532 이거 다 뭡니까? 합쳐보면 10이죠. 8대 1대 1 비율로 NMC를 하겠다, 622 비율로 하겠다. 이 비율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건데, 보세요. 니켈의 함량이 8만큼 높은 거는 이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갑자기 압력이 부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보통 이제 상전이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O2가 릴리즈 되는 거, 즉 NMC 811 같은 경우에는 이 한 135도쯤? 요쯤에서부터 첫 상전이가 시작되면서 이 압력이 높아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그나마 좀 안정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을 줌에 따라서 이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은. 요즘은 또 이제 9, 0.5, 0.5도 있죠. 구반반이라고 부르는데,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얼마나 안정성 있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느냐가 바로 배터리 업체들의 기술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니켈 비율이 증가에 따라서 이게 또 다결정이냐 단결정이냐에 따라 또 좀 다릅니다.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다결정으로 많이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니켈 비율이 증가하면 할수록 구조적인 안정성이 이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결정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미세 균열이 좀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단결정으로 하면은 이제 크랙 같은 것들이 이런 균열 같은 것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테스트되어 있는 거는 이제 유기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충전 사이클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전체적인 이 캐패시티 리텐션, 그러니까 그 에너지 용량을 차지하는 것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100%에서 많이 안 떨어지고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는 주로 이제 이런 다결정으로 폴리크리스탈린 요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크랙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는데, 점차 앞으로 단결정으로 점차 가면서 안정성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결정에 비해서 단결정을 만드는 공정 자체가 상당히 좀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 보니까 현재는 양산성으로 봤을 때는 다결정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배터리 경쟁을 막 하다 보니까 이 NCM 배터리를 주도적으로 이미 다결정으로 막 쓰고 있다 보니 지금 거기에 집착해서 막 양산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NCM 배터리가 계속 쓸 것이냐라고 보면은 요거 보시면은 앞으로 24년, 25년 하면서 지금 약간 푸른 빛깔이 NCM 배터리거든요. NCM 배터리도 이제 계속 늘어나긴 하는데 LFP 배터리도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이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성능과 안정성의 이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데, 이거를 얼마나 잘 설계하는 배터리 업체가 있을 것이냐, 어떻게 기술력으로 승부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청라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이게 단락이 발생해가지고 배터리 셀 내부에서 단락이 발생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중국산 배터리 CATL이 이 설계 자체에서 뭐 예를 들어 이 분리막 자체를 너무 얇게 설계를 했다거나, 그런 고온 조건에서 얘네들이 덴드라이트 형성하는 거를 잘 테스트를 못했다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꼭 덴드라이트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제조하는 공정 단계에서 약간 이제 금속성 물질들, 이물질들이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걔네들 거가 이제 좀 약간 불안정하게 해서 내부 단락을 발생했다라거나, 아니면 배터리와 상관없이 이 운전자라든가 이렇게 뭔가 배터리 배선을 이제 건드렸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배터리가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 안전에 대한 기준은 좀 더 명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덴드라이트가 이제 리튬이 이제 균일하게 전구 표면에 이렇게 증착이 돼야 되는데, 특정 지점에서 계속 이렇게 증착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기술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라겠지만도 그렇게 균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뭔가 양극재를 잘 이제 보정을 한다라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이 완성차 제조업체 벤츠에서 이거를 CATL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이거를 못 찾아내고, 만약에 아직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만약에 배터리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왜 미리 걸러내지 못했느냐라는 문제가 화두가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폭발 사고가 있긴 했지만 또 보통 이제 막 이렇게 충돌을 의해서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지만, 자연 발화가 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팔로업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이제 그 퀄리티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완성차 제조 업체에서도 요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은 빠르게 이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